오늘 이 책은 저도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필사를 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책의 주요 내용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 책을 한번 직접 구입해서 실질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는 것들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한번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내가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큐레이션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제가 요약된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성공의 개념을 바꾸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작게 존재한다라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작은 브랜드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성공이란 기준,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성공,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이란 기준들의 가치가 큰 브랜드하고부터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랜드가 성공했다, 아니면 비즈니스 성공했을 때 이야기의 어떤 기준점,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크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맥주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는 가장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이 뛰어난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파는 부분들, 소비자가 원하는 몇 가지 기준을 해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성공의 기준들에 대한 가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브랜드는 성장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브랜드는 이런 성공의 개념부터가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가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지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속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정의가 점유율 1위, 시장을 주도하는 1위 같은 이런 개념들에서 뭐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어떤 착한 소비를 위한, 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한, 또 뭐 느림의 미학 같은 이런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기의 개념을 바꾸자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잘하는 일, 이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서 이제 해시태그로 해서 뭐 이렇게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업체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책을 직접 사서 가지고 보시면 그냥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들은 직접 한번 책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라스타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 뭐 모델 하나 30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다리미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다리미가 뭐 오디오와 같이 이렇게 어떤 매니아층에서 고가를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투자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다리미 같은 경우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다리미 같이 하나의 브랜드에 작은 브랜드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아까 앞에서 본 것지만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이미 큰 브랜드들에 대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만 잘하는 걸 위해서는 브랜드의 크기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기업이 아무리 그 크기가 커도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크기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러고,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 의미와 존재감이 크다면은 큰 브랜드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크기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자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매출의 크기가 브랜드 위상을 말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고, 소비자 인식 속의 크기가 브랜드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라포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사실 라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이제 특히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찍을 때 대상을 그냥 묘사하는, 복사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대상과 소통하고 또 그들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사진을 찍은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의 차이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라포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치료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도 이런 라포라는 것들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형성되려면 공통의 관심사, 같은 공감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진정성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니 의도와 이의 생각과 맞떨어지는 형성된다라는 것이 라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좋아한다고는 생각하는 믿는다는 것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의 핵심은 브랜드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로 포장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진정성에 맞는 라포를 통해서 그 느낌과 동일한 형태의 관계들을 공감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업적인 것에 힘을 믿으라고 하는 부분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덤벼들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업적 수익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프로모션하고 매스 마케팅적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뭔가 구매를 하게끔 하는 현혹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구매 지능이나 이런 게 발전해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시면 그런 어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온갖 컨텐츠를 써가면서 눈길을 끄는 이런 방식은 뭐냐면 어떤 PPL을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실 소비자들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속에 PPL을 할 때 그거는 이미 이건 광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호감을 가져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상업적인 관점에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이런 진정성들이 중요하다, 비상업적인 것들에 대한 진정성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상업적인 행위, 여기 이제 한 예를 드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서 내가 컴퓨터를 사려고 그러는데 가서 상담을 했더니 어떤 컴퓨터 가면 우리가 제일 싸고 뭐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상점에 갔더니 컴퓨터 살 때의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 돌아보시고 우리 상점에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결국 그 돌아본 다음에 다시 이 상점으로 돌아와서 그 컴퓨터를 구매하는 고객의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행위지만 고객에게 진정하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고객들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그런 상업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달복달하면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날려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슬그머시 내보고 느긋하게 기다릴 때 오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이런 어떤 예를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비상업적 태도가 오히려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 마케팅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여기에 우리 브랜드를 크게 써놓고 전화번호를 크게 써놓고 링크를 크게 해야만이 우리한테 뭔가 알아줄 것 같지만 사실 고객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 신뢰감을 준다면은 오히려 브랜드를 신경놔도 검색해서라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소비자들이 바로 이런 비상업적인 힘을 믿는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